자, 오늘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수 로그가 다 끝나요. 지수 로그 끝나고, 이제 상하함수 값을 구하는 것까지 오늘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랑 이어서 하는 거의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로그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y는 로그 ax. 근데 우리가 그 로그 함수는 뭐가 존재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로그가 이 밑과 진수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되고 a가 1이 아니고 0보다 클 때만 정의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 제일 만만한 x 값이 뭐야? x가 2면은 얼마야? x가 2면 얼마야? 1이지. 맞아요? 그 다음 x가 1이면 얼마죠? 0이죠. 맞아요? x가 8이면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요. 맞아요?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이죠. 이해 가요? 이젠 다 이거 이해하죠? 이해 안 가요? 자,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2분의 1이면. 자, 8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요. y축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수함수 어제 할 때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랐죠. 그리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죠? 무슨 관계? 세 글자 무슨 관계? 무슨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클 때랑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한테 선생님은 이제 너가 점을 다 찍어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밑이 1보다 작은 함수들에 대해서 뭐 로그 2분의 1x, 로그 3분의 1x, 로그 뭐 100분의 1x 이런 거 있잖아. 이 그래프 개형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반드시 1,0을 지난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자, 잘 들어봐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성질이요.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어제 제일 첫 번째 뭐 했죠? 지수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성질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래프를 보고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 예, 정의역이죠.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로그 함수는 양의 실수에서만 정의되죠.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죠? 실수 전체적.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떤 점 지난다? 1,0을 지난다고 했고요. 자,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크면 역시 증가함수고요.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고요. 이 지수함수에서 존재했던 것처럼 얘도 뭐가 존재한다? 세 글자? 역함수 말고 점근선이 존재한다. 이 점근선이 뭐다? 점근선이 y축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것도 점근선의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이제 y축이다. 그래서 x는 0이라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로그 함수의 성질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뭐 y는 로그 a의 x 빼기 m 플러스 n이라고 하면은 이 로그 ax라는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요. 얘를 n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또 뭐가 변하냐면 원래 이 그래프라고 해보자. 근데 이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됐어. 그럼 요게 뭐 여길 지난다고 해보자. 그럼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변화예요. 요게 뭐라고? 요게 점근선. 점근선이 x는 m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도요. 어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할 때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으면 돼요. 식이 복잡한 경우는 치환을 하고요.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 부등식도 뭐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아니냐로 보는데 이 문제를 보고서 조금씩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뭐 갑자기 이상한 게 떴어요. 예. 자,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1번 보시면요. 자, 로그 함수가 저것들을 만족할 때 F14를 찾으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자, F2가 5라는 거는 요거 봐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로그 A에 요거 얼마지? 4 더하기 1이지. 근데 요게 5라고 주어진 것은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로그 A의 4가 되기 때문에 A의 몇 제곱은? A의 4제곱이 4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A는 뭐라고 쓰죠? 아, 루트 2, 풀마 루트 2? 그래서 네, 루트 2예요, 루트 2. 왜냐면 이게 그 4의 4분의 1제곱은 뭐 풀마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데 양수만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해하죠? A가 루트 2라는 거.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14예요. F14라는 거는 로그에 루트 2에 14니까 16이잖아요. 요거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요가 얼마죠? 요거 암산 돼요? 2의 2분의 1제곱이 요거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서 2로 바뀌죠. 분모로 하니까. 자, 다시요. 2의 2분의 1제곱이 요거 분모로 가서 요렇게 되고요.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4죠. 왜냐면 요게 2의 4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럼 요게 2잖아요. 그러니까 8이죠. 그래서 답이 9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순서? 요 2분의 1이요. 요 루트 2가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지수는 앞에 분모로 나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네, 오늘까지도 요 성질이 왔다 갔다 못하면 안 돼요. 예. 오늘은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이랬는데 어때요? 3일 해보니까 그래도 뭔가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지지. 그렇지 않아? 아직도 첫 시간에 한 게 이해가 안 가고 있어? 그러면 곤란한데. 첫 시간에 한 걸 포기한다고? 다 됐어? 준서야? 표정이 어두워졌어. 준서 오늘 집에 가 생각하니까 표정이 어두운 거 아니지 설마. 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은요. 요거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자, A가 0보다 크다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요 그래프는 사실은 뭐 A가 1보다 클 때는 원래 로그 A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뭐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2로 바뀌겠죠. 맞아요? 원래 로그 A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고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럼 이거 보고 맞는 거 찾아볼게요. 맞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자, 정의역 1보다 큰 실수 맞고요. 점근선 1 맞죠? 자, 세 번째 건 뭘 의미하죠? A가 1보다 클 때 자, 요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원래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자, 여기 좌표 평행이 있는데 원래 여기를 지났던 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하나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 맞아요. A가 1보다 크다면. 자, 이해했어요? 자, 다시요. 요게 Y는 로그 A X 더하기 2죠. 왜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게 Y는 로그 A X 더하기 3이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럼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도 항상 위에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코망을 반드시 지난다? 얘도 맞아요. 5번도 맞아서 답이 4번인 것 같은데 그럼 4번은 어떻게 생각해 볼까? 저 로그 A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요 4번에 보시면. 그러면 얘랑 요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 대칭이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요 4번의 식은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알겠어요? 네. 할만하죠?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네. 자, 이해를 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또 20개 하는데 막 헤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어떻게 할까? 자, 3번은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요건 어떻게 바꿔 식을? 일단은 뭐로 묶어주고 싶어? 4로 묶어주고 싶지 않니? 그냥 약간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곱하기로 돼 있지. 요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더하기로 나눠 쓸 거야. 이렇게 원래 이거는 이제 식을 안 써주는데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고. 그럼 요 값이 얼마죠? 요 값이 2죠. 그럼 다시 쓰면은 로그 2의 x-2 더하기 3이죠. 그럼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1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 이상한 데로 넘어갔어. 자, 유형 4번. 자, 하는 그 유형의 문제들이 다 똑같아요. 요거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소관계 했었죠? 맞아요? 자, 이거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따질까? 자, ABC의 대소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자, 이 밑이 전부 다 3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럼 요 A라고 하는 거는 밑이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진수가 큰 게 제일 클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 A라는 값은 일단 어떻게 쓰지? 로그 3의 6의 제곱이 36이지. 2가 위로 올라가니까. 맞나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값은 로그 3의 세제곱이죠. 그럼 27이네요. 그럼 C라고 하는 값은 로그 3의 4의 2분의 5제곱이요. 그럼 4의 2분의 5제곱은 2의 5제곱이랑 같으니까 32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요? A가 크고요. 그 다음에 C가 크고요. 그 다음에 B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밑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얘들아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입니다. 알겠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고 그래서 진수가 큰 게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범인 이해하나요? 이해하죠? 약간 우리 어려운 거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약간 빨간색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거는 너무 쉬웠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얘도 지금 밑이 1보다 크지? 맞아? 밑이 1보다 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저 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로그 2x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일단은 로그 2의 x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요 x의 범위가 1과 4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 2x라고 하는 거는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잡으면 0과 2 사이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a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a가 로그 2의 x 제곱입니다. 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생각은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그리고 c를 볼게요. c도 밑이 2인 로그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값이 봐봐요. 요게 지금 0과 2 사이래요. 0과 2 사이. 오케이? 자 얘는 요거를 제곱했지 x 제곱. 맞아?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x가 1과 4 사이인데 얘가 당연히 더 크지 않아? 로그 2x가 0과 2 사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일단 a가 c보다는 큰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 다음 b랑은 어떻게 비교할래? b는 또 봤더니 이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x를 곱해놨어.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곱한 거랑 다름이 없잖아. 그럼 요 b라는 값도 0과 4 사이야. 알겠어? 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 자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과 16 사이인데 여기다 우리가 집어넣은 걸 생각해 보면 a라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값은 1과 4 사이에 있겠죠. 맞아요? 그럼 누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죠? 조금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막? 맞지? 그냥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 대소 비교의 기본은 대소의 기본은 두 수의 차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려면 두 수를 빼보는 거야. 그럼 a에서 b를 빼볼게. 잘 봐. a에서 b를 빼보면 요 로그 2의 x제곱에서 b가 뭐였죠? b가 요거였으니까 로그 2의 x제곱. 자 요거를 빼는 건데 요거는 2로그 2x이기 때문에 내가 로그 2의 x로 묶으면 2 빼기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x가 1과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예요. 맞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x라고 하는 건 0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곱해서 양수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구나 생각을 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 B와 C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B와 C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를 또 뺄 거예요. 빼면 되나요? 예, 두 개를 뺄 거예요. B와 C. 아, 근데 빼면 되나? 자, B에서 C를 빼면 어떻게 되니? 이거 계산이 안 되지 않나? 되나? 내 말 이해하니? A가 일단 B보다 큰 건 찾았거든? 그럼 B와 C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하지? B와 C의 크기? 얘네들을 뺐어. 빼면 어떻게 돼? 로그 2x가. 자, 로그 2x가 일단 0과 2 사이야. 요거를 가지고 B와 C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로그 2x라는 게 0과 1 사이에 오면 잘 봐봐. 이 로그 2x라는 게 0과 1 사이에 오면 요 C는 음수예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거는 양수예요. 양수 두 개 곱했으니까. 요거 이해해요? 자, 우리가 아까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버리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로그 2x가 0과 1 사이면 요게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라고. 그래서 이때는 C가 음수야. 그럼 두 번째는 로그 2x가 1보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인데요. 자, 얘도 생각을 해보면 요 C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C라고 하는 값은 0보다 이상이고 1보다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값은 1보다 큰 거 두 개 곱했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B가 C보다 커요. 그래서 B가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답이 뭐죠? 답이 뭐죠? A가 제일 크고 B가 크고 그 다음 C가 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다시 얘기해줘. 이해했어? 정리해봐. 네. A가 제일 크면 그냥 1번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답을 찾는 과정이죠. 답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A가 제일 큰지를 확실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A랑 B를 처음에 비교했을 때는 A가 B보다 큰 줄 알았는데 C가 더 클 수도 있잖아. 근데 저 x가 1이랑 4 사이니까 네. 아무 숫자를 대입해서 되지 않냐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답을. 알겠어요? 네, x에다 2를 대입하면 저 a가 2가 되고 b가 1이 되고 c가 0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객관식의 답을 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런 게 저거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수행평가나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야. x는 2를 대입했더니 저렇게 된다. 선생님도 그렇게 풀어주면 편하죠.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문제집 풀 때 저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지겨울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평소에 이렇게 해봐야죠.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눈에. 또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x는 2를 대입해서 답을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그다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준서? 잘 이해 못했죠? 다시 해볼까요, 우리? 자, 다시 볼까요? 자, 일단 뭐 했냐면 다시 보면 우리가 이거를 원래 2를 대입해서 해도 되는데 그냥 나는 A와 B를 대소를 빼본 거야. 그럼 요게 2로그 2x고 그 다음에 B라는 게 로그 2x의 제곱이니까 내가 얘를 로그 2x로 묶는다면 자, 요게 요렇게 되는데 이 x가 1과 4니까 로그 2x라는 거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라서 0보다 커서 일단 a가 b보다 큰 건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맞죠? 그럼 이제 b와 c를 비교할 거냐 a와 c를 비교할 거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a와 c를 비교했을 때 c가 a보다 작다면 b와 또 비교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b와 c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c가 a보다 클 수도 있어서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B, C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자, 요게 0과 2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요게 0과 2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로그 2의 얘라는 건 어떻게 되죠? 여기다 또 로그 2를 씌운 거잖아요. 로그 2를 씌웠는데 0보다 크니까 그럼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C는 1보다 작은 값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수거든. 진수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밑을 2로 하는 로그의 값은 1보다 작은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따졌죠? 근데 이거를 원래는 경우를 나눠야 된다고. 원래는 다시 봐봐. 우리가 요 진수가 0과 2 사이인데 만약에 로그 2x가 0과 1 사이라면 그리고 로그 2x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요 경우는 C가 음수고요. 요 경우는 C가 양수인데 요때가 C가 음수면 얘는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양수예요. 자, 요 경우는 C가 양수긴 해요. 요 경우는 C가 양수긴 한데 이때 로그 2의 로그 2의 x의 값은 1보다 작고 0보다 크죠. 맞아요? 근데 얘는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을 두 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다고요. 이 두 번째 경우에. 그래서 B가 C보다 무조건 크다고. 이게 이제 굉장히 되게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이제 대서를 비교하는 거예요. 됐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이거는. 자, 5번. 네. 5번은 또다시 쉬워졌어요. 자, 우리가 이 지금 역함수에 관해서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 밑을 A로 하는 지수함수랑 밑을 A로 하는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역함수를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역함수 아직 구하지 않았는데 요 값을 구하래.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를 K라고 두지. 맞아? G2를 K라고 놨을 때 F의 뭐가? K가 2가 되는 K를 찾으면 되네. 맞아? 봄이나? 맞아? FK가 2가 되는 K를 찾으면 돼. 그럼 여기다 K 집어넣는다. 대답해줘. 로그 3의 K 더하기 1이 2가 되지. 그럼 K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돼? K 더하기 1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가 8이다.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됐습니까? 네,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 이게 유형이 그래도 좀 쉬운 편이고 뒤에 게 좀 어렵죠? 뒤에 것도 좀 골라서 풀어줄게요. 그러면 자, 로그 2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요 a와 b의 좌표가 각각 2,0이랑 그 다음 64,0으로 주어졌는데요. 요 f라는 게 CD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자, F라는 게 CD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자, 이랬을 때 요 2의 X좌표를 구하라. 자, 그럼 일단은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 자, C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X는 2고 Y는 얼마야? X에다 2 집어넣으면 Y 얼마야? 1이죠. 그 다음 B의 좌표는 64, 얼마야? D의 좌표는 64, 얼마야? 64니까 2의 몇 제곱? 6제곱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CD를 3대2로 내분한대요. 요거는 수학하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뭐라 그랬냐면 F라고 했어요. 그럼 F 3대2로 내분하는 점 어떻게 구하죠? 3 플러스 2분의 맞아? 이 내분점 구하는 식 알지? 그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64 더하기 2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1 요게 내분점 구하는 식이에요. 모르나요? 고민이? 자, 기억이 배웠는데. 네. 자, 지금 외울게요. 지금. 자, A, B를 이렇게 두 점으로 했을 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 내분하는 점 보통 P라고 한다면 요거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에요. 자, Y좌표도 똑같아요. M 플러스 N분의 MI2 플러스 NI1. 자, 외분점은 어떻게 되죠? 자,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뭐라고 쓰죠? Q라고 씁니다. 그럼 외분점의 좌표는 여기를 마이너스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게 외분점의 좌표. 문제 필요할 때 나오기 때문에 또 아산시 폭염 경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요거 계산하면은 요 분모가 5거든요. 자, 분자는 얼마죠? 왜 이렇게 숫자가 크죠? CD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숫자 얼마니 요거? 3, 4, 12에 3, 6, 18, 196이니? 맞아? 3, 4, 12에 3, 6, 18, 196이지? 맞아? 여기는 5분의 얼마야? 20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알았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2의 X좌표잖아요. 그럼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2의 X좌표면
맞니? 나 뭔가 틀렸는데 뭐 틀렸는지 모르겠거든. B의 좌표가 64,0이니까 D가 F가 2가 어디 있어? 2가? 2가 그 F라고 하는 게 자, C랑 D니까 네. CD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지금 F라고 했거든. 네, 그럼 네. F가 무조건 0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F가 0이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저 X축이 앞에 어. F가 애초에 Y축 위에 져 있는데 CD가 Y축에 있어. 그러네. 나 또 이렇게 맞네. 자, 나 선생님은 여기가 C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C죠. 여기가 D예요. 맞죠? 그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네요. 자, C의 좌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요게 틀렸죠? C 좌표가 0,1이고요. 여기 틀렸어요. D 좌표가 0,6이에요. 그럼 되게 쉬워졌네요. 요 차이가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F라고 하는 점 이렇게 내분점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요 차이가 오니까 0, 얼마야? 3 증가한 4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로그 2의 X가 그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X가 4가 되는 X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좀 이상한 게 요 선분의 내분점에 이 곡선이 없다고 난 생각하고 있었거든 계속. 곡선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게 내분점이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예. 옛날에도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자, C라고 하는 게 저 Y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 곡선이 있는 점으로 착각하고 푼 거예요. 왜 저렇게 풀지 말라고요.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예. 그 다음에는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x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정의된 저 로그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일단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으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수가 최대일 때, 이 로그 함수는 우리가 최소가 돼요. 이해하죠? 맞죠? 왜냐면 감소함수니까 밑이 1보다 작아서 감소함수라서 요 진수가 최대일 때 로그 함수는 최소가 되고요. 진수가 최소일 때 이 로그 함수는 최대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죠? 이게 감소함수니까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잖아. 요 로그 함수가. 그러니까 요 진수라는 값이 가장 클 때가 이 전체의 최소고 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라고. 됐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결국 뭐냐면 요 진수라는 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래?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그 다음 뭐가 돼? 플러스 8이 되지. 그럼 범위가 요거다. 범위가 이거야. 그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게 최소값 같니? 맞아? 그래서 로그 함수의 최대는 이 로그 함수의 최대는 얼마다? 로그 2분의 1의 8이라는 거네. 그럼 로그 2분의 1의 8이면 얼마야? 이런 게 바로 돼야 되는데 로그 2분의 1의 8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에요.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니까. 자,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여기 2의 세제곱이니까 얘보다 얘 하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3. 알겠어? 밑이랑 진수랑 같으면 1이니까. 됐지? 됐어? 그 다음에는 요게 언제 최대지? 요게 언제 최대냐면 저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요게 최대값을 갖죠? 마이너스 3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죠? 대답해 줄래요? 얼마죠? 16이죠? 그럼 로그 함수가 무슨 값 갖는다? 최소값 갖는다. 그럼 그 값은 16의 8이네요. 그럼 이거 얼마라고요? 여기 한 번에 돼야 돼요. 16의 8. 네,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근데 이게 왜 최대냐 또? 왜 음수가 최대야? 왜 음수가 최대지? 나 지금 잘못 설명했나? 제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라서 진수가 제일 클 때가 최소야. 그럼 진수가 제일 크다라는 거는 16일 때잖아. 내가 이거 거꾸로 썼구나. 미안해요. 여기가 왜 8이 여기 있죠? 2분의 1이 16이죠?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됐어요? 네, 그래서 최소가 마이너스 4고요. 최대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2예요. 알겠습니까?
네. 요 밑은 2분의 1로 고정시켜놨는데 요 8을 위에다 쓰고 밑을 16으로 썼네요. 힘들어? 힘들어? 이게 매일 오는 게 힘들지. 너무 졸려? 근데 아침에 치과 가느냐고 어. 문자를 못 줬어. 아, 늦잠 못 잤어? 치과는 왜 갔어? 뭐 이빨 뽑으러? 그러면은 눈이 부어가지고. 이게 치과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아니, 얼마 전에 요 밑에 가서 스케일링을 했거든요, 3층에서. 근데 이틀 뒤에 이빨이 깨진 거야. 성인이 돼서 이빨이 깨지면 좀 난감하잖아. 그 내가 아니 스케일링을 해서 이빨이 깨진 건지 내가 수박을 먹다가 이빨이 깨진 건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다시 갔어, 치과를. 요 이빨이 깨졌다, 앞니 안쪽에가. 그랬더니 이제 되게 비싸더라. 근데 이빨 깨진 거 어떻게 알아요? 이빨 깨진 거 어떻게 하냐면 혀에 닿는 데가, 그러니까 이 안쪽이니까, 이 바깥쪽이면 내가 못 느꼈을 텐데 혀 요 닿는 이 앞니가 이렇게 생기면 요 안쪽에 있는 혀가 닿는 순간에 여기가 꺼끌꺼끌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뭔가 이상한데 왜 그럴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빨이 깨졌대. 그래서 여기를 요만큼 채우는 데가, 근데 여기 또 아는, 여기 본부장님이 나랑 또 아는 사람이거든, 치과? 그럼 좀 할인해줘. 가서 내 이름 얘기하면 또 너네도 할인해줘. 아, 진짜야. 할인해주는데, 이거 떼우는 데가 30만 원인가 그렇대. 그래서, 아니, 요만큼 떼우는 데가 되게 비싸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이랑 아시는 분이네요. 그럼 15만 원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그런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 할 때 약간 지징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빨이 약해져서 깨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간 건데 그냥 무작정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했지. 좀 곤란했어. 그리고 이빨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뭐 암 이런 거 만약 걸리지만 않아야 되지만 그런 거나 큰 병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이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새로 나오는 약을 처방받는 게 아닌 이상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뇨다. 이 당뇨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죠. 예, 당뇨 뭔지 알죠? 인슐린 분비가 덜 돼가지고 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걸 당뇨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면은 거의 90% 정도를 다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당뇨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막 약값이 비싸잖아요. 막 10만 원 나오면 만 원만 내라고 해요.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 그 보험 시스템이랑 의료보험이 되게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의료보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 중국인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도영이가 이제 가가지고 저는 준서인데요 이러면서 치료 받아도 이때까지 몰랐어요. 사실 병원에서. 예. 왜냐면 얼굴을 모르잖아. 근데 이제 바뀐 거야. 이제부터 이제 최근에 그걸 왜 이제 했는지 모르겠어. 5월달 돼서야 이제 최근 2024년 5월에 신분증을 갖고 와야지만 이제 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를 왜 이제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무료까지는 아니겠지만 되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보험 체납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진료받았던 거 다 섞이는 거 아니에요, 기록이? 섞이겠죠.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나는 들었는데 얼마나 이제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로그 EX가 그러니까 허점이 참 많아요. 허점이 참. 병원은 또 너무 바쁘고요, 사실은. 이 병원 가면 너무 바빠.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만 봐도요. 아우, 너무 싫어요. 막 2, 3층 지나갈 때마다 병원이 너무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저기.
여기 그리고 여기 튼튼 병원이 많잖아요. 아이 튼튼 소아과 병원. 초등학생 때 거기 다녔어요. 아 그래요? 나는 여기가 이 건물이 보스턴 치과병원, 튼튼 내과, 아이 튼튼 소아과 청소년 병원 이렇게 있길래 이 튼튼이 뭔가 다 연관이 있잖아. 여기 다 가족이더라고. 가족이야 가족. 병동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엘베로 식당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그 뭐라 그러지? 오빠랑 동생인가? 막 이런 식이었어요. 예. 자, 요거를 t라고 하는데요. 이거 복잡하니까 얘를 t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로그 2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요 t라고 하는 게 0과 3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왜냐면 요 로그 2를 씌우면 0과 3 사이예요. 그럼 요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t 제곱 빼기 몇 t죠? 요 2가 또 앞으로 나가니까 4t죠? 맞아요? 그럼 얘를 이제 또 최소값 구하려고 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죠? 여기까지 되죠? 근데 t가 2가 가능하니까 최소값이 얼마예요? a-4죠. 요게 얼마래요? 0이래요. 그럼 a가 얼마라고 한 거냐면 4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최대값을 찾으려면 t가 얼마일 때? 0일 때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t가 0일 때 최대값이 a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최대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 함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치환해서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은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너무 정형화된 문제야. 로그 2x를 t로 치환해서 2차 함수로 바꿔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 네, 최소값 구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약간 복잡한 건 어떻게 될까? 넘어가 볼까? 약간 빨간 거 보면 왠지 하기 싫길이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자, 빨간 거 보면 왠지. 그래서 난이도 표시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이거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수능 30분 보면 풀기 싫잖아. 똑같은 거야. 자, 요거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분소로 너무 잘 써있죠. 그러니까 로그 2x에서 로그 a 15로 여기도 로그 a x에서 로그 a 6으로 이렇게 바꿔 썼어요. 그럼 얘도 우리가 전개해서 할 건데 요 로그 a의 x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까요? 그럼 얘를 우리가 t로 치환해보면 자, 요거 t로 치환해보면 요게 이제 t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로그 a의 6하고 로그 a의 15를 더한 거에 t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15와 로그 a의 6의 곱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도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반에 제곱한다? 이런 게 이제 조금 귀찮을 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잘 보면 봐봐. 요걸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요건 알파 베타 곱이야.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야 요거는. 그럼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t-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가 있었고 빼기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거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게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를 찾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걸 찾고 싶은데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는 이 로그 a의 6 곱하기 15니까 90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면 요거 어떻게 계산하지?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은데 자, 일단 계산해 볼게. 자, 요거 알파 베타에서 마이너스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계산할 건데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여기가 플러스 2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되지 않니? 맞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야. 됐어? 여기까지도 됐어? 그럼 요게 얼마라 그랬냐면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란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1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요거의 제곱이 1이래요. 그럼 요거 제곱이 1이라는 건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건 a가 90이거나 90분의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죠? 나 뭔가 잘못했는데 뭐가 틀린 거야 또. 답이 그렇게 나올 네? 답이 없죠? 잠깐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아 여기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썼다.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네,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이에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이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풀마 1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풀마 1. 그럼 얼마야 답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응?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저게 얼마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저거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뭔가 되게 당황스러웠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풀마 1.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나? x가 잠깐만요. 이 최소가 언제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일 때가 최소인데 그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로그 A 90이 맞고 아닌데? 맞는데? 요거 90 맞고 x가 얼마야? x가 어차피 내가 찾아야 되지? 자 여기서 봤을 때 요게 로그 AX거든 지금? 요게 로그 AX거든? 그럼 요게 최소가 되는 건 언제냐면 요게 2분의 1일 때잖아. 그러니까 X가 자 로그 AX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일 때가 최소가 돼요. 근데 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지금 뭐라고 썼냐면 로그 A의 90이라고 썼고요. 그럼 요 2분의 1을 위로 올려주니까 로그 A의 루트 90일 때예요. 즉 X가 얼마일 때냐면 3루트 10일 때라는 얘기죠. 그럼 X가 3루트 10일 때라는 얘기는 X가 3루트 10일 때 우리가 이 최소값을 구한 건데 그럼 X가 3루트 10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여기까지 됐잖아.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고 했어.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데 요 최소값이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 로그 A를 구할 수 있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알파 여기서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알파 베타가 나와 있었나? 알파 베타가 나와 있었구나. 자 우리가 요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배 알파 베타를 한 게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요거는 로그 A의 90의 제곱에다가 요 알파 베타가 얼마야? 알파 베타 곱한 게 아닌데 나 계산이 왜 안 나오지? 여기 나와 있구나. 미안. 다시 볼게. 요거 내가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놨지. 그러면은 요 두 군의 차가 지금 풀마 1이거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요 로그 A에 요게 지금 6분의 15잖아. 6분의 15가 1이 돼야 돼. 그럼 A가 얼마야? 6분의 15 3으로 나누면 2분의 5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A가 이거의 역수네. 5분의 2. 이렇게 두 개야. 알겠어? 이해했어? 다시 매겨줄까? 자, 봐봐.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다 했거든?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여기서 내가 A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요거 나와 있는 거를 보지 않았거든? 그럼 요 두 개의 차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로그 A의 6분의 15가 1이나 15분의 6이 1이 되는 걸 두 가지를 찾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야 되니까 2분의 5랑 5분의 2 합은 얼마죠? 10분의 여기가 25랑 그 다음에 여기가 4잖아요. 그럼 10분의 29가 답이네요. 그럼 답이 5번이네요. 알겠습니까? 자, 완전 제곱식으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도영이 이해하나요?
정리해 줄래요, 빨리? 요거를 이제 요 마지막만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던 건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어요. 상관없어요. 요거 제곱한 게 1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거를 베타라고 놨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절대값 붙이니까 상관없어요. 이유 없는 거죠. 이유 없어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예. 그냥 똑같은 식이라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는 거로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조교 선생님 잘 가르쳐 주시나요? 도움이 좀 돼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쌤 없었으면 집에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저 학생도 너네 때 나한테 배웠거든. 그러니까 중3 때부터 배웠거든. 근데 쟤도 참 대단한 게 쟤는 페르마를 오래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진짜 오래 다녔지. 필름을 그렇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페르마 있는 선생님들을 다 알아.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씩 바뀌잖아.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왔는지 제일 잘 알아. 근데 원장님은 쟤를 몰라. 이제 내 반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레벨이 있을 거 아니야. 레벨이 있어서 이게 레벨이 쭉 타고 와서 이제 중3 때 선생님 반이 됐거든요. 쭉 중3 때 선생님 반이 와서 선생님 고3까지 데리고 간 건데 곧잘 했어요. 예. 쟤한테도 물어봐요. 예. 그러면은 4년 동안 반이 안 바뀐 거예요? 선생님 반은 거의 잘 안 바꿔요. 예. 그래서 4년 동안 쭉 하면서 진짜 하루 10시간 또 남은 거 한 적이 있어요. 예. 대단했죠. 저 반 애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내신이 거의 다 좀 다 좋은 애들이 많았죠. 근데 채연이는 수학을 좀 잘했고요. 그 안에 또 내신 좋은 애들 중에 어떤 애는 또 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수학을 잘하는 거가 내신을 잘 받는 건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복자여고 당시에 전교 1등 하던 애가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아니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알았어. 우리 옆에 4강실에 좀만 있어줄까? 잘 마실게. 몇 시지? 자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우리가 밑이 같으니까 일단 계산을 할까요? 그럼 2xy에 요거 1이죠.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하면 얼마죠? 4죠. 그 다음에 xy분의 2죠. 자 요거의 최소값 구하래요. 도영아 정신 차려줘요. 그럼 요건 어떻게 돼? 여기가 5 더하기 2xy 더하기 xy분의 2니? 그럼 요거 최소값 어떻게 구해? 요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 그렇지 산술기가 떠올라야 되지? 그럼 2xy 더하기 xy분의 2라는 거는 여기가 2 루트 얘네들의 곱이니까 4보다 이상이거든? 그래서 요게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5를 더하면 요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2입니다. 알겠습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예요. 됐죠? 뭐가 있으면 여기 못 알아들었어요 뭐? 마지막에 2로 바뀌어서 4보다 큰 5 더하기 4니까 9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3의 9가 2라고 한 거예요. 예. 됐어요? 자, 요런 건 어떻게 하죠? 온배 안 더워? 에어컨 틀어도 돼. 내가 틀어줄게. 봉투 같은 거 있으세요? 봉투? 무슨 봉투? 한 신발 정도 담을. 이따 찾아줄게. 지금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이 2인 로그가 있죠. 어제 지수 방정식 풀 때도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요 양변의 로그를 뭐 한다 그랬어? 잡는다 그랬어. 맞아? 도영아 그럼 요건 무슨 로그를 잡을까? 밑이 2인 로그를 잡는 거야. 알겠어?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로그 잡아? 상용 로그를 잡는 거야. 알겠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상용 로그 잡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 밑이 2인 로그가 있으니까 이렇게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잡으면 진수의 지수가 돼서 여기 앞으로 튀어나가요. 알겠어요? 그럼 요거는 로그 2에 8x니까 8 더하기 로그 2x라고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다시 여기서 로그 2x를 내가 또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요거를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t제곱 요거 3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2t
그 다음 플러스 15예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었을 때 여기가 얼마죠? 플러스 16이 되죠. 그럼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거는 로그 2의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를 바꾼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로그 2x의 범위도 봐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요 로그 2의 x가 4까지예요. 맞습니까? 맞죠? 파란색 어디 갔죠? 예. 여기가 4라서 얘가 t잖아요, 지금. 그러면 t가 1일 때, 자, t가 1일 때 요게 최대값 16을 갖고요. 그다음 t가 얼마일 때? 4일 때 요게 최소값 7을 가져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근데 여기 16과 7이라고 하는 거는 라지 m과 라지 스몰 m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로그 2의 gx에 대한 최대 최소거든요. 그러면 gx의 최대값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요 gx의 최대값은 2의 16제곱이에요. 그 다음 gx의 최소값은 2의 7제곱. 요게 라지 m이고 요게 스몰 m이라서 m분의 라지 m을 하면 뭐가 되느냐? 2의 9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범위가요. 예. 범위가 2보다 작아야 아 2요. 2. 젠장. 그럼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어쩐지 7이 좀 이상하다 했어. 15니? 그럼 여기가 2의 15니? 아닌 것 같아? 마이너스 1일 때인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면 안 돼. 요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12지? 여기가 12지? 요게 최소지? 그럼 2의 몇 제곱? 4제곱이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근데 네. 최소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거죠.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을 때는 요게 1일 때가 최대잖아요. 위로 볼록이니까.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최소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게 축일 때가 최대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최소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도영아? 힘들죠? 매일매일 목말랐는데 잘 됐다. 원표야, 채영 선생님한테 채점 좀 받고 있어. 숙제 안 했어? 그럼 빨리 하고 있어. 하면서 모르는 것 좀 물어봐.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11번인데요. 이제는 로그 방정식입니다. 또다시 쉬워졌어요. 이 로그 방정식에 관련된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이렇게 밑이 같은 경우로 만들 수 있을 때예요. 자, 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는 로그 2의 x 더하기 2고 요게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럼 2분의 1로 튀어나가지. 맞아? 그럼 요게 2분의 3이거든. 요거 올려가지고 루트로 하는 것보다 양변에 뭐 하고 싶어? 2를 곱하고 싶지 않아? 자, 여기 봐봐. 이거 한 번에 써볼게. 잘 봐. 너네가 이해해야 돼. 양변에 2를 곱했어. 그럼 2 로그 2의 x 더하기 2다. 맞지? 그러면 로그 2의 x 더하기 2의 제곱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나누기로 돼 있잖아? 나누기 x 더하기 8을 한 게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요게 지금 얼마냐면 3이야. 자, 그러면 다시 쓰면은 요거가 이제 뭐야? 요게 x 더하기 8분의 x 더하기 2의 제곱이지. 자, 요게 2의 세제곱이거든? 그러면은 x 더하기 2의 제곱이 8x 더하기 64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0이 0이란 말이야. 그럼 x 마이너스 15 x 플러스 이거 얼마가 되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랑 되죠? 6이랑 10인가요? x 마이너스 10이랑 x 플러스 6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마이너스 6하고 10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로그 방정식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수 방정식에서는 없는데 그게 뭘까, 도영아? 로그 방정식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 무슨 조건? 밑과 진수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그럼 여기 밑과 진수 조건에 따르면은
요게 0보다 크고 요게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이제 범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안 돼서 답이 10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그 방부등식을 할 때는 요 밑과 진수 조건을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밑과 진수 조건을 할 때는 이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는 밑과 진수 조건을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까지 하면 주말은 조금 쉬네요. 예. 아니요? 주말도 또 이게 바쁜. 주말이 제일 헬이에요. 예. 그럼 언제 쉬어요, 준서야? 월요일 하루. 그래도 쉬는 날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몰아둔 일을 그날 다 해야 돼. 숙제는 하는가?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과외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간 순간부터 진짜 제대로 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말은 과외하고, 그러다가 학원 일하다 보니까 학원 일은 고등학생들이 주말에, 그때는 막 주말에 엄청 많이 왔거든요. 요즘 애들이 주말에 쉬고 싶어 해.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들은 뭔가 다 주말에 오는 분위기였어. 근데 요즘은 막 평일에도 나오려고 하거든. 중학생은 평일, 그때는 고등학생은 다 주말. 어느 고등학교든. 왜냐면 평일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없었고, 학원들마다도 평일에 고등학생을 잘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야간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일단 학교에서도 안 내보내주기도 했고, 그러다 이제 점차 학교에서 내보내주는 분위기가 되면서 애들이 평일에 학원을 좀 다니고 싶고 주말에 놀고 싶어 하는 게 생긴 거죠. 그럼 막 주말은 막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럼 이제 12시에 애들이랑 KFC 가가지고 가서 햄버거 먹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걔네가 아침 9시 수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걔네가 밤 12시에 끝나는데, 고3 문과였거든요. 고3 문과반 애들 이제 밤 12시에 끝나는데 걔네를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어. 왜냐면 버스가 없잖아. 그렇다고 12시에 부모님 보고 좀 데리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 차로 데려다 주죠. 그때 이제 지금 내 차는 약간 쿠페라서 뒤에 타기 좀 곤란한데, 그때는 이제 그냥 5인승 승용차. 그럼 되게 재미난 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국경 타야 되는 거. 다 타야 돼. 여기 꾸겨 타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2명 타요. 여기 3명 앉고요. 여기 위에 앉고요. 여기 사이에 한 명이 누워요. 그래가지고 안 앉고 앞에 누워요. 여기는 좁잖아. 그래서 여기 이게 사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약간 발 놓는데 여기 한 명이 누워. 그럼 여기 몇 명 내느냐면 그 당시 9명 탄 기억이 있거든 내가. 1명, 2명, 5명, 7, 8명, 한 명이 더 탔어 그러면. 나까지 9명이었나?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내리는데,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내리는데 여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 막 애들이 내릴 거 아니야. 막 쳐다보는 거야. 주석이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9명이 내린 기억이 나요. 그럼 얘네랑 막 KFC 가가지고 밤 12시에 막 먹어요. 얘들 좀 먹어요? 고등학생들?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막 먹어요. 먹는 거는 뭐, 그러면 이제 1시. 근데 얘네들이 또 집이 멀어. 집이 멀어서 예를 들어 저 학원에 오려면 뭐 중앙고 같은 데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 9시 수업이면 지들은 7시에 출발해도 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잘 안 늦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잠만 따로 자고 하루 종일. 토일만. 그러니까 토일만 그렇게 빡세게 했죠. 예. 그 애들이 이제 벌써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제 천안 교육청에 있는 애도 있어요. 학폭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자, 그래서 요거 서로 다른 두 시간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느낌이 어때요? 얘는 느낌이 어떠냐면 로그 EX에 관련된 다 식이죠. 맞아요? 그럼 요 로그 EX를 도영아 여기 봐줄래요? 얘를 T로 한번 놔볼게요. 그럼 얘를 한번 T로 놔보면요, 여기 주어진 식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요거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게 3분의 2T죠. 아이고, 여기 3을 곱하네요. 그럼 요거 2T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냐면 요거 3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T예요. 그래서 2의 4제곱이니까 4분의 1의 T예요. 또 그럼 이게 8로 나눠보니까 4T 제곱이에요. 그럼 주어진 식을 좀 더 정리해보면 4T 제곱 빼기 2T는 0이 돼버려서 이거 그냥 T를 나누면 안 된다. 2는 나눠도 되거든.
근데 이거 t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거 좀 곤란해. 알겠어? 왜냐면 t가 0이 될 수 있어서. 알겠지? 이거 이렇게 절대 나누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2로는 나눌 수 있어. 2로는 나눠버리면 t로 묶었을 때 2t-1이잖아. 요게 t가 0이거나 2분의 1이야. 그러면 t라는 게 로그 2의 x였죠. 그럼 요게 0이거나 2분의 1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할 x는 1이나 루트 2라는 거죠.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제곱해서 더하면 3이네요. 예. 1 더하기 2가 3이니까 로그 3의 3은 답은 1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원반에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 이제 2t로 약분하는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 유형도 다 비슷합니다. 예. 도영이 너무 졸려해. 힘들어. 도영 힘들어? 도영 어제 몇 시에 잤어? 졸리면 젤리 하나 줄게요. 자,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세요. 표? 급식에 나왔어. 이거야? 선생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먹으면서 보세요. 너네는 이제 영화 보듯이 보세요. 자,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이잖아. 근데 이게 어때? 느낌이 어때? 느낌이 이게 막 되게 어려워 보이지. 일단 우리가 복잡한 식은 약간 얘를 라지 x로 두고 요거를 라지 y로 놓고 싶어. 요거를 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거든. 요 위에 있는 식이 로그 4의 x잖아. 일단 2 곱하기 원래 이렇게 되거든. 얘도 밑과 진수 바꿔주면 이렇게 되거든. 맞아? 그럼 요게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거야 원래는. 첫 번째 식이. 그래서 x 더하기 y가 3이라고 원래는. 알겠지? 이해했어? 얘를 이거 x, y로 놨을 때. 근데 응. 이렇게 분수를 푸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요거 지금 로그 a의 b라는 거는 역수 취하면은 로그 b의 a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서 역수를 취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x의 4분의 1이라는 걸 로그 4의 x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문자가 있는 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식은요. 요 두 번째 식은요. 여기가 로그 2의 3 더하기 x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 로그 2의 y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x. 그 다음 요거 2의 2분의 1이니까 2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48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럼 요거는 x고요. 요거는 2y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넘길 거예요. 그럼 넘기면 빼기로 돼 있으니까 나누기로 쓰죠. 그럼 나누기로 쓰면 로그 2 16이잖아요. 그래서 4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거랑 요거를 서로 연립하는 거니까 둘이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y는 1이고요. x는 2예요. 그럼 y가 1이라는 건 스몰 y가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고요. 얘가 2라는 건 스몰 x가 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푼 거예요. 근데 이제 식을 되게 뭐랄까 선생님이 이제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걸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처음 보는 여러분들로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걸로 치환을 해서 계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방향성을 여기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 x의 2를 치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고요. 저기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로그를 좀 빼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려면 저거를 x, y로 치환했을 때 식이 간단하게 가능할까? 요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예. 맛있죠? 네. 분수 푸는 거 이해가 안 돼. 분수 푸는 거요? 저 위에 거요? 그러니까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거는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이렇게 역수 취해줘요. 그래서 요 로그 X의 4분의 2라는 게 요 2는 앞으로 그대로 쓰고요. 예분의 1을 밑과 진수를 바꾸어서 로그 4의 X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다시 로그 2의 X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뭐 온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 물어봐. 오늘? 오늘 몇 시에 가는데? 6시? 네. 6시. 오늘 좀 일찍 하고 가야 돼서. 어. 자, 15번.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근 나왔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지냐, 왜 이게?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보자. 어제도 얘기했는데 요 로그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뭘까? 로그 2의 그렇지, 로그 2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라고 했어. 알겠어?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잖아. 자, 요거는 2의 제곱이지. 그럼 2분의 1로 나가지. 그럼 요거는 4분의 1로 묶어줄 수 있잖아. 4분의 1로 묶었을 때 어떻게 돼? 로그 2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로그 2의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이해했어?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까? x 뭐라고 해야 되냐? a, b 이렇게 해볼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가 5가 되고 a, b 곱한 게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 맞지?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한다면 문자를 너무 내가 막 썼어요. 어쨌든 자, 요거는 4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요. 요게 이제 4분의 1에 요거 제곱해서 2배 빼주니까 20 얼마죠? 21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4분의 21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저 4분의 1은 어디서 나온 4분의 1? 요거 2의 제곱이 2분의 1 로그 알파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로그 알파의 제곱이잖아요. 자, 로그 4의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2분의 1 로그 2 알파의 제곱이에요. 그럼 4분의 1의 로그 2 알파의 제곱이라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래요. 슉, 슉. 지워도 돼요? 준다? 이게 사실 수원을 이게 한 달 만에 끝낸다는 건 사실 조금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빠른 것 같아요. 좀 빠르긴 해요. 예. 그리고 이 교재가 또 엄청 쉬운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런 문제는 쉽거든요. 표 문제를 보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위에 거랑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요게 중간에 막 빨간 것도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 똑같은데 이제 처음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당장 맞추고 틀리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 생각하고 틀리고 고쳐보려고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일 네. 큰 문제가
제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걸 모르고 있는데 네. 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르는 게 많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긴 해요, 사실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풀어야 돼요.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밑이 이 지금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요 1을 뭐라고 쓸 수 있죠? 로그 7의 7이라고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은 밑을 같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도 그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는데, 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이해했어요? 증가함수니까. 이해하죠? 자,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뭘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 요거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말이 빠르다 보니까 잠깐 딴 생각하면 못 따라와요. 자, 왼쪽을 풀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1이라고 썼는데 이 1이 로그 7의 7이에요. 그럼 밑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진수들끼리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 넘어오니까 빼기 15가 0보다 작은 거고 7이 넘어와서 요게 x 빼기 5랑 x 더하기 3이 0보다 작은 거라 마이너스 3과 5 사이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마이너스 3과 5 사이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로그 방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밑과 진수 조건이다. 자, 요게 0보다 크려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요게 0보다 크려면 x가 4보다 커야 돼서 얘랑 쟤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선 4와 5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로그 부등식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워도 돼요? 그럼 17번은 이 쉬운 거 말고 밑에 걸 볼까요? 이 밑에 거 4번 보겠습니다. 17번은. 유형 17번에 4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식 조작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요. 봐봐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식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딱 눈에 보는 순간 이게 이제 좀 보이지 않아요? 아, 요거는 뭐다? 3 더하기 로그 2x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요거는 1 빼기 로그 2x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 보여요? 네. 빨리 두 번째 가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두 번째는요. 로그 2의 2니까 1이죠. 그 다음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빼기 로그 2x죠. 자, 요 두 번째 가로는요. 로그 2의 2 빼기 로그 2의 x죠. 일단은. 그러니까 요게 1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막 열심히 쓰지 마요. 그냥 이게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싹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럼 얘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마이너스 따위는 되기 싫어요. 그럼 이거를 t로 치환하면서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 볼게요. 아니, 한꺼번에 쓰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t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2t에 그다음 플러스 3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요게 0보다 작다라고 쓰고 우리가 아는 2차 부등식을 풀듯이 요게 마이너스 1과 3 사이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 t라고 하는 거는 로그 2x잖아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오기 위해서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2분의 1보다 크고요. 2의 세제곱인 8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곱은 4가 됩니다. 자, 진수 조건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예. 4가 없는데. 예? 4가 없어요? 다음 뭐가 되죠? 잠깐만요. 어디서부터 틀렸죠? 나 다 맞게 한 줄 알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틀렸나? 아닌데? 아니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되는데 뭐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나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겠거든?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서 이걸 내가 전개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 플러스 t 마이너스 3t니까 원래 마이너스 2t였구나. 그럼 여기가 플러스 2t로 되지. 그럼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럼 요게 마이너스 3부터 1이 되거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부터 1이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인 8분의 1이에요. 2의 1제곱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했죠? 대표 문제 안 하는 거예요. 대표 문제 대신 이거 한 거예요. 예.
어려운 걸 좀 해결해 주고 가려고요. 자, 18번도요. 그 대표 문제 말고 그 2번을 볼게요. 2번이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한데요. 아, 그래, 맞아요. 내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말. 맥락은 다 똑같아요. 맥락은 다 똑같아요. 참 이게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요즘 이 신기한 게 이 지금 중1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중1이 몇 년도생이에요? 2011년생? 뭔가 11년생보다 한 점이랑 하지 않았죠. 어떻게 알아요, 네가 그거를?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지?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느낌이야? 약간 이게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형이나 동생 중에 잘하는 애들 많아?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 저보다 한자가 많거나 응. 한자 아래 응. 동생들의 공부를 되게 열심히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모르겠어. 아니, 어제도 그 한 분이 상담을 왔는데, 근데 이제 내가 테스트지를 물론 어려운 거 준 거 맞긴 한데, 테스트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천안에 유명한 학원들이 있는 모든 시험장의 테스트를 보러 가셨대. 거기서는 거의 다 맞았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냐고 나한테 되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었어. 그냥 애가 점수가 이런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뭐라 그럴까? 근데 이제 벌써 막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들을 막 풀고 그거 1등급 나왔다고 좋아하고 막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중등 경시를 하는 게 낫거든요. 중학교 경시를 하는 게 나은데 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벌써부터 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행을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영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국어랑 영어는. 국어랑 영어는 그런 걸 해도 되는데 수학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되거든, 수학은. 영어는 좀 덜 해도 돼. 국어도. 근데 수학은 그때 가서 어차피 모의고사 대비한다 그러면 또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1등급 예를 들어 커트라인이 70,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보면 1등 커트라인이 80점대 중반인가? 이렇게 나오지. 몰라? 80점, 일컷에 관심이 없어요. 1급 많이 없어요? 이 80점대 중반 나와. 그리고 심지어 수능도 요즘은 80점대 중반 나오거든? 이 80점대 중반이 다가 아닌데, 네, 영어도 저렇게 나와요. 영어는 1등급은 90점 이상이 1등급이죠. 그거 절대평가잖아요, 영어는. 네, 수학은 이렇게 되죠. 절대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런 변별력이 너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영어는 왜 바꾼 거예요? 영어는 예전에 국어도 옛날에 절대평가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국어 영어를 옛날에 올 절대평가인 적이 있었잖아요. 올 절대평가가 아니죠. 올 등급만 표기되던 애.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셨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제는. 이게 이 모든 이 교육은요, 이 정치랑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한 해는요, 수능을 모두 등급으로만 표기가 되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5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랑 430점이랑 올 1등급이 나온 거예요, 둘이. 가장 큰 차가. 이해 있어요? 다 맞은 애랑 430점이랑 둘 다 올 1등급이 된 거예요. 이론상 그렇게 가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이해 못해요, 내 말? 근데 그분이 누굴까요? 네.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 해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1년 만에 바뀐 거예요. 근데 1년 만. 저희는 네. 왜 고교학점제랑 어등급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지 두 개를 다 골랐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건 이미 도입된 곳이 많아요. 사실 삼성고도 고교학점제로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천안고도 고교학점제 시범 도입 학교였고요. 그 다음에 5등급제는요,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5등급제는
정규 1등과 그러니까 10%까지를 다 1등급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무시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 이게 1등급을 만든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지금은 내신이 1등급이나 2등급까지 해서 어쨌든 누적 백분위가 11%잖아. 그러면은 할만하거든 2등까지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1등급 못 맞죠? 이제 엄청 커져요. 이제는 너네는 1등급 못 맞으면 커지는 거야. 지금은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조금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이 3등급 맞아도 다음에 2등급 맞을 가능성이 있고 한데 이렇게 한데 지금은 1등급을 못 맞아버리면 2등급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못 가요. 그리고 3등급의 분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서울의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들을 구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절대평가를 하려고 했으면 밀어붙였어야 돼요. 이 검찰공화국인데 그걸 왜 못 밀어붙였을까요? 의대는 그렇게 혁신하고 있으면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의대에 이르더라는 것도 찬성이고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입시가 나와도. 근데 다만 내가 아직까지 느끼는 거는 선생님이 처음 애들을 가르쳤을 때는 이제 그 감각, 내가 입시를 치렀을 때의 감각, 이 감각들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거의 꿰뚫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해도 입시가 바뀌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 해도. 매년 바뀌어요, 매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그 부등식을 풀 건데요. 요 밑과 지수의 그 밑이 2분의 1인 로그가 있잖아요. 이 밑이 2분의 1인 로그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씌워줄 겁니다. 한 번 더 쓴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재미난 거는 밑이 2분의 1인 거를 씌웠을 때는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요. 1보다 작으니까. 내 말 이해하십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애초부터 요거를 2로 바꾸고 해도 돼요. 그러면 요거 앞으로 나가죠? 그럼 요거는 로그 2분의 1x의 제곱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분해를 잘 시켜야 되는데요. 요건 로그 2분의 1의 4에 3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x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t의 제곱이고요. 요게 마이너스 3t고요. 요거 얼마죠, 요거? 그렇죠. 마이너스 2죠. 그럼 플러스 2로 바뀌어가지고 요 t라는 게 1과 2 사이가 돼요. 그럼 t가 1과 2 사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2분의 1 x가 1과 2 사이거든요. 그럼 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게요? 자, 2분의 1의 1제곱은 2예요. 2분의 1의 1제곱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진수 조건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합은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씌울 때 주의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이거 되게 쉽잖아요. 쉬운데,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려운 건 없잖아요. 다만 막상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로그를 씌워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답을 틀려요, 애들이.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다르네 이러고 뭔가 깨닫는 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거의 해 범위를 찾아라라고 문제에 나왔으면 오답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틀렸어도 고칠 수 있는 거지. 저게 빠졌으면 오답률이 그래도 10%는 늘어납니다. 이해합니까? 내 말 이해했다고 해줄래요? 예. 지워도 되죠? 사실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네. 내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가 어떻게 풀죠? 이 로그 부등식이네요. 연립 부등식. 그럼 요 밑이 같으니까 진수들끼리 크기 비교하면 되죠. 그럼 첫 번째 거 풀어보면 x가 2보다 이상이에요. 맞습니까? 요 밑에 건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2가 앞으로 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x니 요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로그 2의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요거 x 범위 어떻게 돼 이게? 4보다 작거나 같고 진수 조건 되면 0보다 큰 거야. 알겠어? 그럼 요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는 게 연립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2보다 이상이고 4보다 이하라면 2, 3, 4의 합이니까 답이 9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변형만 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식변형만 잘하시면. 됐어요?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이렇게 넘어가면 또 정신없죠. 이거 풀이 같잖아, 맞지? 사실 칠판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또 나는 되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좀 어둡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위에 판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요? 네. 판 아니라 그 아크릴 칠판이요. 아크릴 칠판이, 애초에 아크릴인 거예요. 네, 이거 아크릴 칠판인데 요게 원래 이제 그 투명색이었다가 너무 안 닦아가지고 꺼멓게 변한 거예요. 뻥이고요. 여기만 까매요. 아. 하얘요. 이거요? 아니 이쪽은 하얘요. 아, 이쪽은 하얗다고요? 그거 보드마크 때문인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은색이라 그래. 원래 은색이라 그러더라고. 이거 은색이야. 이쪽은 거기가 그래도 심하게 까만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까맣지. 여기가 좀 하얗잖아. 이게 은색이야. 이게 은색을 사실은 이 뭐랄까 빔 프로젝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초록 칠판으로 바꿀까? 초록칠판 쏠 수 있어요. 쏠 수는 있지. 근데 이거 네, 별로 안 이게 좋아. 더 좋은 거야 잘 나올 걸. 맞아. 이거 안 좋아. 이거 되게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래. 자, 하나 있어요. 빔 프로젝터 또. 이거 그냥 이 정도면 잘 보이길래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항상 성립한데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3x를 t로 치환할 거거든요. 로그 3x를 t로 치환하는데 요게 t 제곱이죠. 요건 얼마죠? 2분의 1의 t인가요? 맞죠? 요거 2를 곱해볼까요? 뭔가 분수가 싫어서. 자, 근데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치환했으면 치환한 것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자, 로그 3x의 범위 어떻게 되죠? 자, 로그 함수는 그래프 그리면 요거죠. 치역이 어떻게 되죠? 혹시 모델이 모든 실수예요. 요거는 실수 전체 원소를 가져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내 질문은 뭐로 바뀐 거냐면 실수 전체에서 t가 실수 전체잖아. t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럼 이 실수 전체에서 요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야, 이거 진짜 오늘 요 특강만 해도 3번 했어요. 뭐라고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1 빼기 4a죠. 요게 0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알겠어? 크다 아니다 절대. 그럼 a가 4분의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그렇지. 최소 자연수는 바로 1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여기서도 또 나왔어요. 예.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핵심이 똑같아요. 훈련을 잘해야 돼요. 훈련. 자, 21번도요.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 했어요. 그럼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이번엔 뭐예요?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얘는 2배의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전체의 제곱에서 빼기 종민아 여기 잠깐만 옆에 있어줄래? 4강의실? 잠깐만 거기 있어줘.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나야 돼. 알았어. 어쩜 이렇게 애들은 올 때마다 항상 다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할까요? 선생님 저 오늘은 좀 늦게 가도 돼요 이러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자,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4배에 요거 제곱해야 되니까 요것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그럼 요게 4t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므로 요 로그 2의 a라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그럼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겠죠? 판별식만 쓴 겁니다. 종민아 책 갖고 왔어? 네. 실력 봐봐. 이거 풀어왔어? 아니, 못 풀었어요. 나쁜 놈아. 아이고. 이거 빨리 풀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채점 좀 해달라 그래. 여기까지 일단 해야 돼. 알겠어? 빨리 이거 해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 하나 보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수로그 부등식은 사실 좀 비슷한 개념이죠.
요거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값 계산하는 것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거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사진에 사용되는 필름에는 감광막이 있어서 이 노출이 되면 빛의 은의 밀도가 변해서 이제 인쇄가 된다고 하는 거네요. 이 노출 시간을 t, 그다음 밀도를 d로 나타낸대요. 이런 공식 나도 몰라요. 이 노출 시간이 50분의 1초라는 거는 요게 t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때 은의 밀도를 d1.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번 식을 써볼게요. 이 그대로 식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d1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로그 c는 상수예요. 요게 이제 5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출 시간이 200분의 1일 때 밀도를 d2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로그 c에 빼기 로그에 2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d1 빼기 d2를 구하래. 그럼 두 개 빼면 되죠. 네. 너무 쉽지 않나요? 이 두 개 빼볼까요? 그럼 d1 빼기 d2라고 하는 건 로그 c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로그 200분의 1에서 로그 50분의 1을 빼주는 건데 얘는 이제 나누기로 쓰니까 4분의 1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로그 2.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원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었을 때 이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 이 지수 로그를 끝냈어요. 예. 뭐예요?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할 건데요. 자, 봐봐요. 이거 하나 뭘 설명할 거냐면 이제 각도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이 호도법이라는 걸 먼저 배우거든요. 호도법과 60분법이라는 걸 배워요. 마지막 내용. 이 60분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각도를 잴 때 각도를 뭐로 표시하죠? 도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도, 뭐 이렇게 30도, 이렇게 45도, 이렇게 60도, 90도, 뭐 120도, 뭐 150도, 뭐 210도, 그 다음에 뭐 300도, 이렇게 36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각도는. 근데 이거는 이제 호도법이라는 것을 새로 배우는데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봐요.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르죠? 부채꼴이라고 하나요? 이 부채꼴의 얘를 뭐라고 부르죠?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예, 요거 세타라고 읽거든요. 요거 세타라고 읽어요. 이 부채꼴의 얘를 반지름이라고 하죠. 얘를 호의 길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이거일 때 중심각을 뭐로 정의하냐면 1라디안으로 정의할 거예요. 1라디안. 알겠어요? 그래서 각도를 이제 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를 1로 정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봐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각도를 일단 이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30도가 숫자 30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 실수인. 맞지? 요게 같지 않잖아. 얘를 실수로 표현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알겠어요? 각도라는 값을 실수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과 다름이 없고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를 쓴 거예요. 그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요 반원이 있거든. 요 반지름이 R이고 여기 지금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지. 요때 중심각이 원래 몇 도야? 180도지. 내가 방금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비라 그랬지. 그럼 이거는 몇 라디안이야? 몇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이지. 맞아? 그래서 180도라는 것은 파이 라디안과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했습니까? 180도는 파이 라디안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180도가 곧 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3.14 라디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60분법이랑 호도법을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중간에 180도를 하나 삽입시켜 볼게요. 잘 봐요. 여기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다 다 써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90도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2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15도는 12분의 1파이.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1초 만에. 알겠어요?
빨리 대답해 줄래요? 120도는 3분의 3분의 2파이, 150도는 6분의 5파이. 오케이? 왜냐면 6분의 1파이의 5배니까. 자, 300도는 이거의 5배지.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360도는 2파이 라디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0분법이랑 호도법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꾸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알겠습니까? 저그 아래 180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180이 있다는 거죠? 69면은 네. 180분의 60에서 3분의 1파인 거예요. 180분의 60이요? 아, 그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1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있다시피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0분의 파이분의 180도이기 때문에 요게 파이분의 180도이기 때문에 1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여기로 오고요. 여기에다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여기로 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얘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이게 300도는 호드법으로 바꾸려면 뭘 곱하더라? 180분의 파이였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연습해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지울 거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울게요. 일단 이 각도의 호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각도의 호도법 표시. 두 번째는요. 이제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요. 자, 특수각의 삼각비. 근데 여러분들 특수각의 삼각비 뭐 알고 있죠? 0,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요거 세타라고 할게요. 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해당하는 값을 알고 있나요?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의 0, 1, 2, 3, 4예요. 그 다음 요 코사인은 2분의 루트의 4, 3, 2, 1, 0이에요. 그 다음 탄젠트는 3분의 루트의 3, 3의 제곱, 아니다, 0. 0,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없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탄젠트 60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요거잖아요? 그럼 3루트 3이니까 3이 약분돼서 루트 3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요. 사인 90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4니까 1이죠. 맞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특수각의 삼각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거. 사인 15도. 요거는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고요. 얘는 코사인 75도랑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인의 75도는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고요. 얘는 코사인 15도랑 같아요. 자, 탄젠트 15도는요. 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는 코탄젠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탄젠트 75도분의 1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 75도는요. 2 플러스 루트 3인데 얘는 탄젠트 15도분의 1이랑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적어두시고 외울게요. 책에다 적어두세요. 자, 요거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적어준 것이 바로 뭐냐면 특수각의 삼각비예요. 그래서 요번에 삼성공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이 삼각형 내가지고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거기 75도 나온 거 알아요? 네, 그것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알아요? 그 문제 봤어요? 아니, 저 어. 15도 할때 네. 공식 있어요. 덧셈 정리 공식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네, 그거 이용해도 돼요. 사인 맞아요. 오, 많이 했네요, 도영이.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일단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특수각의 비라고 생각하고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를 외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인 60도 얼마야? 하나, 둘, 셋 하면 2분의 루트 3이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고요. 밑에 것만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저 공식 없으면 못 구해요. 어떤 거요? 그 아래 있는 애들. 이 값이요? 네.
어떤 공식을 말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그 계산해가지고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많이 나오는 값이니까 외워두라고 한 거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2-루트 3 탄젠트 75도분의 1 몇몇 쪽. 탄젠트 15도 탄젠트 15도 탄젠트 75도 탄젠트 75도는 2 플러스 루트 3 준서 다 외웠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전부 다 할 건데요. 자, 탄젠트 30도 얼마라고요? 3분의 루트 오케이. 사인 45도, 2분의 루트 사인 90도, 2 사인 15도. 4분의 6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훌륭해요. 보민이 해볼까요? 자, 보민아, 탄젠트 15도, 2-2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90도, 0 탄젠트 45도. 1 훌륭한데요? 웬일로 애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하지?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한 적이 거의 없는데? 자, 이번에는 이 호도법이랑 섞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부터는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냐 물어보면, 이제 3분의 파이가 60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셋 하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의 예를 들어서 이제 6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근데 이 과정은 지금 머릿속에 흘러가는 과정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 중간 과정이 없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인 거예요. 요거를 60분법인 30도로 바꿔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모든 각은요, 모든 각 세타는 요 2분의 m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각은 2분의 m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수예요. 우리가 이 삼각함수라는 거를 드디어 해야 되는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훈련만 한다 그랬어요. 이 훈련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n이 홀수면요, 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이 코탄젠트라고 하는 건 이거 역수거든요. 요거로 바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n이 짝수라면요, n이 짝수라고 하면 그대로 되고요. 이해 안 갈 거예요. 부호는 미리 설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미리 설정한다는 얘기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도를 잴 때 원래 각도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반직선 사이의 각을 재는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해각이라 그러고 요렇게 재는 걸 음해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재는데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이제 동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30도면 요 반직선과 반직선 사이의 각은 플러스 30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330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더 나타낼 수 있냐면 390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알겠어요? 즉 요 30도라는 각이랑요, 이 360도 더하기 30도라는 390도라는 각이랑요,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30도라고 하는 건요, 같은 게 아니라 시초선과 동경의 그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잴 때 이게 30도도 되고 마이너스 330도도 되고 390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건 전부 다 이렇게 구해요. 자, 이렇게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봐봐요. 자, 사인의 120도를 볼 거예요. 자, 우리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몇 도라 그랬죠? 2분의 파이는 90도예요.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면은 n 이거는 사인의 90도 더하기 30도로 쓸 수 있거든요. 이해 가요? 잘 봐봐요, 여기. 그러면 90도라고 하면 n이 홀수인 경우죠.
n이 홀수이니까 사인이 뭐로 변하냐면 코사인으로 변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30이든 마이너스 30이든 상관없이 그냥 30으로 써줍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고 했는데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고 했는데 부호는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가 올사탄코예요. 자, 동경이 여기 위치에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or. 그 다음 동경이 여기 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이 1, 4분면의 각이면 모두 다 양수. 각이 2, 4분면의 각이면 사인만 양수. 각이 3, 4분면의 각이면 탄젠트만 양수. 각이 4, 4분면의 각이면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120도라고 하는 건 그럼 몇 4분면의 각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도죠. 그러니까 얘가 2, 4분면의 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을 말해요. 그러면 200도는 몇 4분면의 각이 있어요? 3, 4분면의 각이겠죠.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750도는 몇 4분면의 각이 있어요? 자, 이 두 바퀴 동계 720이잖아요. 그러니까 750은 1, 4분면의 각이에요. 1, 4분면 각.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는 게 2, 4분면이잖아요. 2, 4분면에서의 사인이기 때문에 요게 플러스가 돼서 요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인 120도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는 90도 곱하기 2에서 빼기 60으로 쓸 거예요. 그럼 여기 2가 짝수죠. 요게 짝수니까 그대로 온다는 건 사인이 그대로 와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냥 사인 60도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부호는 앞에서 미리 결정을 해요. 2, 4분면에서의 사인이라는 게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그대로 써서 요게 그대로 2분의 루트 3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이제 쉽게 머릿속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에 150도 이런 거 볼게요. 그럼 머릿속에 어떤 게 흘러가야 되냐면 잘 봐. 아, 요거는 코사인에 90 더하기 60이나 180 빼기 30이거든? 근데 뭐가 편하냐면 일단 180 빼기 30이 편해. 왜?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는 코사인의 30이랑 같은 거지. 그 다음 요거의 부호가 2,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머릿속으로 돼야 돼요. 다시 하나 볼게요. 탄젠트에 135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요게 90 곱하기 2에서 뭘 빼주는 거죠? 45도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요. 요게 탄젠트 45도랑 같아서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45도. 네, 180 빼기 45도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돼야 돼요. 요게 돼야 돼서 연습을 하나 해보면요. 잘 볼게요. 자, 사인에 150도, 그 다음에 코사인에 뭐 120도, 탄젠트에 뭐 210도, 사인에 뭐 240도, 그 다음에 코사인에 뭐 300도, 그 다음에 탄젠트에 120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 2초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머릿속으로 해보면 자, 한 번만 보여줄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복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사인 150도라는 거는 사인의 180 빼기 30이야. 180 빼기 30이니까 사인 30이랑 같아. 그래서 2분의 1이야. 근데 부호는 2, 4분면이니까 그냥 플러스고 요거 2분의 1. 코사인 120은 코사인 60이랑 같지. 2분의 1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탄젠트 210은 180 더하기 30이지. 180 더하기 30이면 탄젠트 30이랑 같거든.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이고 210이 3, 4분면의 각이잖아. 그래서 그냥 3분의 루트 3이야. 사인의 240은 180 더하기 60이지. 그러니까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랑 같고 부호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00은 코사인 360. 그러니까 90 곱하기 4 빼기 60이지. 그러니까 코사인 60이랑 같고 그래서 2분의 1이고 부호는 플러스. 탄젠트 120은 탄젠트 100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180 빼기 60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루트 3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요게 이제 1초 만에 돼야 된다고.
자, 요게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그 다음에 코사인의 4분의 5파이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2분 뭐라고 할까? 3분의 5파 이런 거 할까? 이런 거. 뭐 이거는 또 사인의 6분의 5파이는 뭐 코사인의 뭐 12분의 1파이는 뭐 탄젠트의 4분의 3파이는 이런 게 이제 돼야 돼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어떻게 되냐면, 자, 파이가 180도라고 집어넣으면 어려워요. 180도니까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파이가 180도기 때문에 파이 빼기 3분의 1파이예요. 그럼 사인 3분의 1파이랑 같기 때문에 얘는 2, 4분면에서 사인이고 사인 3분의 1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파이 더하기 4분의 1파이죠. 그러니까 얘도 2분의 루트인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3분의 5파이는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거든. 근데 2파이라는 게 n이 4일 때야. n이 4일 때이기 때문에 어차피 짝수잖아. 그럼 탄젠트 3분의 1파니까 이게 루트 3이라고. 부호는 마이너스고. 사인 6분의 5파이는 사인 6분의 1파이랑 같거든. 2분의 1. 12분의 1파이가 15도였지. 그럼 코사인 15도는 아까 뭐라 했어? 사인 75도랑 같았지.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탄젠트 4분의 파이는 탄젠트 4분의 1파이가 되잖아. 그래서 1이랑 같은데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다 되는 게, 자, 오늘 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게 돼야 돼. 알겠어? 요게 이제 바로 1, 2초 안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자, 이제 나를 만나는 순간 이제 내가 봄이나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인데요. 이러고 딱 대답하면 돼요. 예? 노노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적어두세요. 거기다가. 여기 잘 적어두시고요. 100% 이해 다 안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다시 영상을 보시든가 해서 이해가 갈 때까지 보세요. 예, 사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갈 때까지 보세요. 다 적으면 자리 옮기겠습니다.